오늘은 3단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의 제목은 규칙과 대응입니다. 규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대응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텐데요.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대응 관계 또는 대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수업 순서는 복습과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복습에서는 새로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학 익힘 31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온 문제들은 3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에는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 배열표의 규칙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줄을 확인해 보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할 때마다 20씩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칙을 적용해 보면 200 다음은 220, 그 다음 240, 그 다음 260, 2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300, 320, 340, 360, 380이 되겠지요. 마지막 줄은 첫 번째 칸이 비워져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 20씩 커졌기 때문에 20을 줄여서 400이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100씩 커지는 것을 이용하여 300보다 100은 400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줄은 400, 420, 440, 460, 480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수 배열표에 세로줄에 나타난 규칙을 써보세요. 세로줄에 나타난 규칙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100씩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문제로 수 배열표에 가로줄에 나타난 규칙을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20씩 커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과 4번의 문제는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그림을 제시해주고 다섯째 칸은 비어 있는데요. 다섯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면 첫째는 하나, 둘째는 한 칸 밑에 두 개가 더 생겼고요. 셋째는 둘째 밑에 또 두 개가 생기고 넷째는 셋째의 모양에 또 한 층을 더 쌓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모양은 네 번째 모양으로부터 아래에 두 개를 더 붙인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두 개씩 늘어난다. 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각형이 두 개씩 있는 줄이 한 줄씩 늘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았더라도 문장으로 잘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것입니다. 단원의 제목처럼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두 양 사이의 관계와 대응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0쪽입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봅시다. 교과서 50쪽에는 친구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대응하는 양을 알기 위해서는
대응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대응이란 어떤 두 대상이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책상과 의자의 개수이겠죠. 지금 책상 하나에 의자가 2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의 관계가 대응이겠지요. 또 다른 대응 관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책상 위에 놓여진 상자 또는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 책상과 사람의 수, 네모판과 바퀴의 수, 초록색 판과 노란색 판의 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준기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 로봇은 대응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찾는 것인데요. 그림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사각판 하나에 바퀴가 2개씩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각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바퀴의 수는 2개씩 더 늘어나지요. 이를 기억해서 준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붙여보면 일단 준기가 4개까지는 붙여놨었지요. 또 하나를 붙여주면 될 것입니다. 사각판이 6개일 때도 사각판을 하나 더 붙여주고 바퀴를 2개 붙이는 형태가 되겠지요. 사각판이 10개일 때는 바퀴가 몇 개 필요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판을 10개 해주고 바퀴의 개수를 세보면 8, 10, 20. 그래서 20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붙임딱지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보아야만 바퀴의 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규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가 일정하게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로 확인해 본 결과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관계로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써보면 사각판의 수를 기준으로 두느냐, 바퀴의 수를 기준으로 두느냐 2가지로 나누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사각판의 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사각판의 수는 바퀴의 수의 반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바퀴의 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바퀴의 수는 사각판의 수의 2배가 됩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2개가 어떠한 관계 또는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연결된 것을 대응한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은 배운 것을 중간중간에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51쪽 문제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 잠깐의 시간 동안 그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대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습 문제로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대응 관계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이 사진은 자동차의 사진인데요. 자동차 한 대와 바퀴 4개 또는 자동차와 사이드 미러의 수 또는 자동차와 문의 개수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의 수와 바퀴의 개수로 대응관계를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면 바퀴의 수는 자동차의 수의 4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실전 문제인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을 수 있었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오리의 수와 다리의 개수 또는 날개의 개수 등으로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날개의 수로 대응관계를 만들어 보면 날개의 수는 오리의 수의 2배입니다. 라고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책상과 의자의 수의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의자와 책상의 수는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곳에서는 손가락의 수와 손의 개수에서의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손의 수는 손가락 개수의 5분의 1입니다. 또는 손가락의 수는 손의 수 곱하기 5 또는 5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서로 간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제시한 사진 말고도 자기 나름대로 대응 관계를 찾았다면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진도로 돌아와서 교과서 52쪽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봅시다. 지금 지혜와 슬기가 만드는 로봇의 몸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면 노란색 한 칸에 초록색 3개로 기역 모양을 만들어 주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아래에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에서 아래로 노란색과 초록색 사각판이 1개씩 늘어난다라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초록색 2개는 변하지 않고 노란색, 초록색이 번갈아 1개씩 늘어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을 보고 아래 표를 채워보면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으로 늘어날 때 초록 사각판의 개수는 첫 번째는 3개, 그 다음엔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넷, 다섯, 6, 7,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해결했던 표를 기억하면서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이 몇 개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면 초록색 2개 그리고 이렇게 기역으로 된 것에 아래 이게 노란색이었는데요. 노란색이 하나일 때 3개. 그래서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의 대응관계는 노란색 사각판보다 초록색 사각판이 항상 2개씩 더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은 더하기 2인 2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표나 그림을 사용해서 풀어봤어야 하겠지만 대응관계를 찾고 나면 표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써보면 초록색 사각판의 수는
노란색 사각판의 수보다 2개 많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53쪽에 연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볼까요? 5번 문제는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응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자신만의 대응 관계를 만들기 전에 친구들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와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만든 친구는 마름모가 하나일 때 삼각형 2개, 2개일 때 3개, 3개일 때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의 대응 관계를 이야기해보면 삼각형 조각의 수가 항상 마름모 조각의 수보다 1개 많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각형 하나에 삼각형 2개, 또 2개일 때 4개, 3개일 때 6개이므로 이 대응 관계는 삼각형 조각의 수는 사각형 조각의 수의 2배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요. 준비물 7에 있는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응 관계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대응 관계를 문장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응 관계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대응 관계라고 말하는지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문장이 아니라 좀 더 단순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32쪽과 35쪽입니다. 오늘은 과제가 좀 많은데요. 그림이 많고 비교적 단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3단원도 힘내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